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금요일에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인프라가 서울 수도권에 쏠려 있죠. 지방 소멸, 이 표현들은 아마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은 어떤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알질 못하고 있죠. 제대로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모든 미디어, 이슈 이런 것이 다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중요한 이제 지역의 소리를 듣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충북 옥천군 여기에서 지역 잡지 월간 오기내를 만들고 있는 박누리 편집장, 오늘은 전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사를 좀 해보니까는 옥천신문에서 지금 박누리 편집장께서 1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셨네요. 아, 네, 맞습니다. 꽤 긴 시간이네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이었나요? 어떻게 내려가시게 된 건가요? 저는 2010년에 옥천에 오게 됐는데요. 네. 원래는 경북 구미 출생이고요. 네. 네, 지역 기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옥천신문에서 취재 기자 채용을 하는 것을 보고 네. 인연이 닿아서 옥천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0년 후에 이제 월간 오기내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역 잡지인 월간 오기내. 여기는 그럼 창립 멤버세요? 월간 오기내는? 오기내는 2017년에 창간을 했는데요. 네. 저는 당시에 이제 창간 멤버는 아니었었고요. 창간 전에 창간 준비 모임을 함께 했었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잡지의 방향이나 세부 코너, 잡지 이름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드는 일까지만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잡지에 관여하지 않다가 2019년에 오기내에 저도 다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기내 이름이 굉장히 친근해요. 저는 들어보니까. 네. 어떤 계기로 어떻게 만들어진 잡지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방금도 소개해 주실 때 지역 소멸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역시도 어쨌든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지역 소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역에 내려와서 저희가 살다 보니까 옥천이라는 지역이 의외로 생각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어떤 활동이나 어떤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들을 또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네. 어쩌면 사람들이 지역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게 되면서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사는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월간 오기내라는 잡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 관련된 보도만 계속 나가니까 사람들도 아무래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말씀 들으면서 드는데, 처음에 옥천 주민이 아니시잖아요, 편집장님은. 네, 아까도 네. 경북 구미분이라고 바로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여기랑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을까? 그냥 신문으로 가실 수는 있지만 쭉 계속 있게 되는 건 참 무슨 인연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냥 저는 그냥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다들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구미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구미에서 사는 중고등학생들은 대구 동성로에 가서 놀아야 잘 노는 거고. 잘 노는 거고. 네. 네. 저도 옥천에 와봤더니 옥천이 대전 바로 옆에 있거든요. 대전에 나가서 놀아야 이제 이 지역의 청소년들 역시도 좀 제대로 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접하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어떤 호기심, 궁금증이 거세돼 버리고 그냥 계속 도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나도 지역에서
지역의 가치를 찾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다가 옥천신문이라는 좋은 언론사를 만나게 되어서 옥천에 오게 됐고요. 와봤더니 정말로 옥천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 지역에서 뭔가 좀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정말 구호들은 많이 듣지만 이것이 삶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해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역 자체의 가치를 찾는 건 그 지역을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거다. 이거 참 중요한 지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옥천신문이라는 곳에서 그동안 일하시면서 그 대부분의 지역신문과 뭐 지역 잡지 이런 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또 다른 매체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옥천신문도 마찬가지고 저희 월간옥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기반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저희는 무조건 다 현장에 나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옥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좀 특수한 공동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우리 지역의 소식을 잘 모르거나 궁금해하지 않는데 옥천에 사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게 있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 차원들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실제로 발로 정말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마을 안에 들어가서 할머니들을 만나고 농민들을 만나고 뭐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교류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역을 사실 어떤 식으로 들여다볼 거냐. 거기는 뭐 보도자료 가지고 쓸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취재를 하고 발굴을 해서 그 지역을 살려내는 방법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옥인에는 지금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또 반응이 좋은 주제는 그 안에서 지역에서는 어떤 것인지 또 지역에 상관없이 다른 분들은 어떤 걸 좀 보시면 좋을지. 네네. 너무 질문이 많은가요? 네, 그럼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인터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사나 문화, 뭐 아니면 공동체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이야기들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것은 일단 지금 생각나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학교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늘 폐교 위기에 사실 시달리고 있어요. 옥천에도 17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10개가 넘는 학교들이 작은 학교이고 그렇다 보니까 늘 폐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은 오히려 이런 작은 학교의 가치가 빛났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작은 학교 이야기를 좀 다시 담으면서 작은 학교가 이런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공동체에 얼마나 큰 구심점이 되고 중요한 축이 되는지 이야기들을 담았었고요. 그 외에는 옥천의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뭐 문해학교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작은 도서관의 활동 혹은 뭐 지역의 오래된 나무 이야기, 길고양이, 아니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기후위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집 기사들을 계속 다루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반응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농촌이나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주류 매체에서는 사실 농촌, 뭐 지역 이야기가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농촌에 살고 있어도 뭐 이런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농민 이야기 그리고 현재 우리 농촌의 풍경은 어떤지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이 다루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역 안으로 밀리다시피 해서 내려오는 폐기물 처리장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농지를 잠식하고 있는 그 태양광 사업 문제 같은 것들을 또 저희가 또 같이 다루기도 하는데 저희는 특히 좀 이런 이야기들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의 사람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이슈까지를 다 지금 다루고 계시고 그 지역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들이 내놓고 있는 그런 어떤 서울 중심적인 시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네. 근데 이 사람 얘기라는 건 결국 발굴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발굴하느냐? 뭐 제보를 통해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월간 오기내가 아주 뭐 이렇게 창간된 지 오래된 매체는 아니라서 제보는 아직까지는 좀 적은 편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발굴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역에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나 혹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발굴이라는 말은 사실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그냥 지역에 와서 살다 보면 이 동네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아주 좀 자연스럽게 들게 되고. 어디 가서 그걸 들으세요? 뭐 미장원에 가서 들으십니까? 어디 가서 들으십니까? 네, 저는 그냥 동네 다니다가 그냥 이제 재미난 풍경이 있거나 혹은 이제 뭐 가게 같은 데 갔을 때도 새로 생긴 가게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밥 먹으면서 사장님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네, 취재원을 발굴하기도 하고. 평소에 취재를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서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저처럼 하신다면 너무 발굴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오기내가 지역 잡지지만은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는 뭐 길고양이 문제라든가 앞서도 어떤 환경 이슈적인 측면 얘기 좀 해주셨지만 제로 웨이스트 또 청년의 현실. 뭐 지역 청년의 현실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현실. 이런 주제는 사실은 뭐 지역에 국한된 주제는 아니잖아요. 확장성과 연결성이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신입기자 때 사실 선배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 옥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서울은 물론이고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옥천 군의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전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지역의 문제를 다룬다는 게 사실은 그 지역만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사회가 가진 어떤 보편성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바깥 세계와 연결되고 확장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또 주관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또 보편성을 갖는 객관성을 갖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오기내가 온라인 판매 이 잡지를 온라인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서도 이제 기사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구독자층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희는 일단 6가지라서 바오로 기사 역시도 이제 일부만 공개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요즘 활자 매체를 많이 보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유료 구독자로 연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오기내 이름을 조금이라도 좀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지역, 농촌 뭐 이런 공동체 이런 가치를 확산하는 데에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앞서 오기내가 가진 기본 가치, 저희가 좀 자료를 보니까 자치, 자급, 생태, 이걸 이제 기본 가치라고 적어 놓으셨던데, 특별히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이제 우리 삶이 사실은 도시 중심의 삶이잖아요. 농촌에 살고 있어도 지역을 알지 못하고 농촌에 살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도시 중심의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농촌이라는 공간이 전통적으로 해왔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자치와 자급, 생태라는 이런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세계화 물결 속에서 농촌의 이런 고유한 기능이 상당 부분 무너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가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록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꼭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역시도 그걸 기본 가치라고 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역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의 삶과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옥천은 어떤 지역일까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보고 싶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어떤
시골 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침체된 시골 마을의 느낌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네네. 어떤 곳입니까?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가끔 받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 질문 받을 때마다 뭐라 대답하세요?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옥천이라는 지역이 다른 농촌에 비해서 뭐 더 활기가 있고 혹은 뭐 더 특별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은 이제 비슷한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역 언론이나 관련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람이나 뭐 이런 공동체 이야기를 기록하는 매체가 있고 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차이에서 뭔가 이런 활기가 느껴지는 것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참 또 옥천이라는 지역이 저에게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 어떻게 그걸 이야기로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군요. 지역에서는.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뭐 수도권을 비롯하여 비수도권 지역이 먼저 지금 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노인 인구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 현재 노인들이 주로 살아가는 그런 터전이 되고 있고 많아질 거고 앞으로도 이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최근에 어떤 지역의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청년, 젊은 세대에 중심돼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전개되는 경향이 굉장히 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 이야기할 때 어떤 한 가지 원인이나 아니면 어떤 한 가지 계층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세대 담론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좀 지역 사회에 있어왔던 문제들의 원인을 좀 가려버리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도리어.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나 나이 기준으로 구분짓는 경향들을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주거나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을 예로 들자면 이건 청년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인데 현재는 이제 청년 세대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도시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국한된 채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의 입장으로서는 또 제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텐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게 결국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월간 옥인회 같은 매체에서는 가능한 이게 우리 전체적인 전체 그림을 보는 방향에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해결책들을 계속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주거 일자리의 문제 예를 든다면 그것 자체도 사실은 세대 문제는 아니다. 이건 전체적인 문제다라는 얘기세요. 그래요. 맞아요. 이런 세대 문제로 이걸 덮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네. 이 월간 옥인회에서는 지역의 그 나이 드신 할머니 분들의 삶을 또 기록하면서 팟캐스트 OK 라디오라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하고 2021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옥인회 지면에서 은빛 자서전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은빛 자서전. 네, 그래서 할머님들 만나면서 이제 그 삶의 무게를 좀 느끼는 순간도 있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할머니들과 다른 세대, 뭐 이를테면 저희 같은 청년이죠. 이런 아니면 혹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 할머니들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니까 또 상대적으로 팟캐스트가 조금 수월하게 제작이 가능해서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할머니 고민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재미있게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니 무슨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같이 털어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 OK 라디오에서. 일단은 동네 할머님들을 저희가 한 2명에서 3명 정도 게스트로 초청을 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좀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아서 그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비혼으로 살아도 될까요? 라던가. 아니면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회사 때려치고 싶은데 어떡하죠? 라던가. 애인이 엄청 짠돌인데 계속 만나야 할까요?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사는 게 뭘까요? 뭐 약간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예. 되게 좀 의외의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너무 재미있고 웃긴 답변들도 나왔어서 예. 되게 재미있게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야,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 말씀해주신 그 비혼으로 살아도 될까요?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뭐 굳이 결혼을 해야 되냐? 약간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어요, 할머님들께서. 결혼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혼자 살아, 이러면서. 굉장히 네. 주관적인 건 아닌가요? 또 다음번에 나오면 대답이 달라지는 건 아닌가요? 네. 재밌네요. 근데 네네. 그 살아오신 세월이 있어서 정말 새겨들을 만한 얘기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누군가하고 오히려, 상담하고 싶은데 사실 할 때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굉장히 좀 저희도 진행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올해도 또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올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서 일단은 잠시 좀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할머니들이 그러면 거기 참여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청취자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 양쪽의 반응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할머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뭔가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험이 거의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좀 재미있어 하셨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바쁜데 지금 고추 심으러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부르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읍소해서 모시고 온 경우도 있었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참여 자체를 어쨌든 생소한 기회다 보니까 재미있게 좀 받아들이셨고요. 네. 이거 보신 이제 저희가 지면으로도 보도를 하고 팟캐스트로도 운영을 했는데, 일단 듣거나 보신 분들께서도 너무 재미있고 또 할머님들의 이런 뭔가 재치 있는 답변들 이런 것들이 그냥 괜히 좀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뭉클하기도 맞아요. 했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잠시 멈춰 있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다시 준비하셔서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이슈 앞서 너무 서울 중심이라 묻혀있는 이 현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마 그 안에서 많이 느끼시면서 이제 개선하려는 지역 신문으로서, 언론으로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우리가 아는 한국 언론이라고 하는 게 거의 서울 언론이잖아요. 맞아요. 지역 소식이 담기는 것도 굉장히 단편적이고 흥미 위주로, 뭐 예를 들자면 멧돼지 가족이 도로에 때로 나타났다던가, 아니면은 지역 소식이 다뤄지는 게 뭐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했을 때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굉장히 지역을 좀 납작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반대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지역에서의 삶을 좀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측면도 분명히 되게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앞서서 지역 소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한국 사회의 지금 현재 지역 소멸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언론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야 하는 것은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모든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언론 지형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 소비자들 역시도, 지역에 계신 분들 역시도 우리 지역에는 어떤 언론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 언론이 또 좀 더 건강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도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언론의 변화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 소비자와 언론 모두가 변화됐을 때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언론인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끝으로 앞으로 5기내를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또 해보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월간 5기내를 보시는 분들이 옥천뿐만 아니라 지역, 농촌,